폭우가 지붕을 후려치던 새벽이었습니다. 시골 초등학교 운동장은 빗물로 흘러내렸고 어둠 속에서 번개가 터질 때마다 운동장 한켠의 창고가 잠시 드러났습니다. 그 안에서 무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정희 교사는 야간 순찰을 돌던 중 그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는 우산을 반쯤 접고 창고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바람이 들었나? 중얼거리며 문을 열자 안쪽에서 작은 비명이 들렸습니다. 낡은 상자 뒤에서 젖은 머리칼이 드러났습니다. 조심스레 다가가자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빵 한 봉지를 움켜쥔 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은 공포와 굶주림으로 얼어붙은 짐승 같았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서 몇 초간 멈췄습니다. 신고해야 한다는 생각이 스쳐갔지만 아이의 떨리는 어깨가 그녀의 발을 붙잡았습니다. 괜찮니? 아이의 고개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정희는 우산을 덮어 씌워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의 몸은 믿기지 않을 만큼 가벼웠고 축축한 옷이 달라붙어 체온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보건실 난로에 불이 붙자 방안 공기가 천천히 데워졌습니다. 정희는 아이에게 마른 옷을 입히고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이름이 뭐니? 수민이에요. 아이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집은 어디니? 부모님은? 없어요. 그 한마디에 방 안의 온기가 잠시 식었습니다. 정희는 무심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운동장 위 가로등 하나가 꺼져 있었고 빗줄기 속에서 낡은 벽돌담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자자. 내일 생각하자꾸나. 수미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담요를 꼭 끌어안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 3시가 지나도록 비는 그칠 줄 몰랐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쌀을 씻어 올리고 죽을 끓였습니다. 물 끓는 소리와 함께 빗소리가 겹쳤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정희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교육청에 신고하면 보호 절차가 시작될 것이다. 그러면 이 아이는 곧 다른 도시로 보내지고 잊혀질 것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정희의 손은 냄비 위에서 멈추지 않았다. 죽이 완성되자 정희는 작은 그릇에 담아 보건실로 돌아갔습니다. 수미는 잠든 듯 했지만 눈꺼풀 아래로 눈물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그릇을 내려놓으며 아이의 손등을 감쌌습니다. 이제 괜찮아. 여긴 안전해요. 그 말에 아이는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커튼을 걷었습니다. 폭우 속 가로등이 깜빡이며 마지막 빛을 내뿜었습니다. 비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잦아들었습니다. 정희는 커튼을 살짝 걷고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수미는 잠든 얼굴로 담요를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어린 날의 자신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때처럼 작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창밖으로 첫 새벽빛이 어스름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정희는 창문을 닫고 아이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손을 모아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여름 햇살이 운동장 모래 위를 태우던 오후, 한정희는 창가에 기대어 졸업사진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몇 해 전 창고에서 발견했던 아이, 이제 훌쩍 자란 수민의 밝은 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서울로 가는구나.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손끝으로 사진을 쓸었습니다. 그때 교무실 문이 갑자기 열리며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술과 담배 냄새가 섞인 바람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정희의 아들이자 언제부턴가 세상을 삐딱하게 보는 청년이 된 지훈. 그는 허리를 비틀며 책상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엄마, 돈 좀 줘요.
등록금 낼 때 됐어요. 정희는 놀란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훈아, 학교는 자퇴한 거잖아. 무슨 등록금이니? 지훈은 피식 웃었습니다. 아, 그렇죠. 근데 엄마는 수민이한텐 다 주잖아요. 그 고아는 공부시키고 난 방치하고. 그녀는 한숨을 쉬며 책상 모서리를 꽉 잡았습니다. 그 아이는 내 동생처럼 여기면 돼. 도와야 할 아이야. 도와야 할 아이. 지훈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가 그 아이 데려오고 나서 집 나간 거 잊었어요? 그게 도와야 할 일이었어요? 정희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그 말 다시 하지 마. 지훈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왜요? 사실이잖아요. 그 고아 데려오고부터 우리 집은 망했어요. 아빠도 떠나고 엄마는 그 애만 감싸고. 정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훈아, 너 지금 내 입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지훈은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습니다. 그때 문이 살짝 열리더니 수민이 문틈에서 조심스레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선생님, 저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정희가 놀란 눈으로 바라보는 사이 지훈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왔네, 귀한 딸. 어쩐 일이야? 또 불쌍한 척하려고? 오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수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난 그냥 감사 인사하려고 왔어요. 장학금 보내주신 거 선생님 덕분이에요. 정희가 입을 열려 했지만 지훈이 그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떠나면 되겠네. 다 정리됐잖아. 수민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왜 그렇게 미워해요? 내가 내 자리를 빼앗았잖아. 엄마 마음도 집도 다.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만해, 지훈아. 아니요, 엄마. 이 말은 해야겠어요. 그 애 때문에. 손바닥이 공기를 갈랐고 정희의 손이 지훈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훈은 잠시 멈춰 섰다가 이를 악물고 교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며 먼지가 흩날렸습니다. 정희는 숨을 몰아쉬며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수민이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떠날게요, 선생님. 저 때문에 선생님이 힘드신 거 알아요. 아니야. 너 잘못 아니야. 그래도요, 오빠가 저를 미워하는데 같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정희는 고개를 저으며 수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내 제자이자 내 딸이야. 그 어떤 말로도 그 자리를 흔들 수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식탁 위에 앉아 편지를 썼습니다. 서울에 가면 혼자라도 밥은 꼭 챙겨 먹어라. 아무리 힘들어도 남 탓하지 말고 자신을 잃지 마라. 내가 내게 남긴 것은 상처가 아니라 희망이다. 편지를 봉투에 넣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 공기 속에서 지훈의 방 불빛은 꺼져 있었고 그 어둠은 마치 다친 마음 같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언젠가 알게 될 거야. 이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며칠 뒤 역 플랫폼. 기차가 출발하기 직전 수민이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희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때 역 반대편에서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질투, 미움, 그러나 그 안에 아주 희미한 그리움이 있었다. 기차가 출발하자 그는 천천히 담배를 꺼냈습니다. 불빛이 꺼질 때까지 그는 단 한 번도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일기장을 펴고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오늘 내가 사랑한 두 아이가 서로에게 상처가 되었다. 하지만 언젠가 그 상처가 인연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서 천둥이 낮게 울렸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으며 기도하듯 속삭였습니다. 제발 이 아이들을 제 잘못으로부터 지켜주세요. 시간은 흘러 어느 늦은 가을이 깊게 내려앉은 오후, 창문 틈으로 낙엽이 스며들 듯 바람이 흘러들었습니다. 한정희는 낡은 전세방 안에서 커피포트를 올려놓고 오랜 서류함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퇴직한 지 3년째 교단의 분필 냄새는 이제 먼 추억이 되었고 대신 약 냄새가 방 안에 배어 있었습니다. 서류 더미 사이에서 하나의 봉투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뭐지? 낡은 봉투 안에는 오래된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편지는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글씨는 흐릿하게 번져 있었고 구석에는 J, H 라는 서명이 또렷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편지를 펼쳤습니다. 정희야, 언젠가 내가 이걸 보겠지. 내가 떠난 이유를 너는 끝내 이해하지 못할 거야. 그 아이 수민이는 내 피일지도 모른다. 그날 그 여자가 아이를 낳고 사라졌을 때 나는 너무 늦게 알았고 너무 비겁했다. 넌 선한 사람이라 그 아이를 품었겠지. 하지만 그 아이를 보면 내가 나를 떠올릴까 두려웠다. 그래서 도망쳤다. 미안하다. 이 말이 용서가 될 순 없겠지만 진심이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정희의 시야가 희미하게 흐려지며 종이 위의 글자가 물결처럼 번졌습니다. 설마. 그녀는 숨을 고르며 편지를 가슴에 꼭 붙잡았습니다. 수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창고에서 처음 마주했던 눈동자, 그때 자신이 느꼈던 설명할 수 없는 낯섦과 따뜻함. 모든 퍼즐이 하나로 맞춰지며 가슴이 서서히 조여왔습니다. 내가 내 남편의 아이를 키웠던 건가? 그녀는 입을 막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 밖에는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나예요. 지훈이었다. 무표정한 얼굴에 약간의 피로와 초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지훈아, 너 언제 왔니? 오늘 잠깐 들렀어요. 얘기할 게 있어서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정희는 얼떨결에 거실로 들어와 앉았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니? 지훈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한 장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저 결혼하려고요. 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결혼? 언제? 다음 달이요. 지훈은 조심스럽게 사진을 건넸습니다. 그 사진 속 웨딩드레스 입은 여자는 수민이었습니다. 순간 세상의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정희는 사진을 손에 든 채 그대로 굳었습니다. 지훈아, 이 여자가 누구라고 했니? 엄마도 아실 거예요. 수민이에요. 기억나죠? 예전에 엄마가 돌봐줬던 그 수민. 정희의 손끝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그건 안 돼. 왜요? 지우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수민이랑 저는 오래전에 다시 만났어요. 그 아이 이제 어른이에요. 제가 힘들 때마다 옆에 있어줬어요. 정희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건 안 돼. 절대 안 돼. 왜요? 그 애가 뭘 잘못했는데요? 지훈의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정희는 입술을 깨물며 손에 쥔 편지를 뒤로 감췄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지금 말해버리면 지훈의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엄마, 전 수민 없으면 못 살아요. 정희는 몸이 흔들리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편지 봉투가 바닥에 떨어지며 J, H 라는 글자가 반짝였습니다. 지우는 그걸 흘깃 보았지만 별 생각 없이 주워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정희는 그저 눈을 감았습니다. 부디 이게 내 죄로 끝나기를. 그녀의 목소리는 눈물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지우는 떠났고 방 안에는 정희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편지를 펼쳐 불빛 아래에 놓았습니다. 활자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가슴을 베었습니다. 하필 그 아이가. 창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10수년 전 창고에서 처음 수민을 만났던 그날처럼 정희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늘이 나를 시험하는 거야, 그치? 그녀의 속삭임은 고요히 번개 소리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편지를 봉투에 다시 넣고 서랍 속 깊이 감췄습니다. 이 비밀은 내 무덤까지 가져갈게. 다음 날 아침 지훈이 남긴 결혼 초대장이 문틈에 꽂혀 있었습니다. 하얀 봉투 위에는 금박 글씨로 새겨진 이름이 있었죠. 한지훈, 김수민. 정희는 봉투를 쥔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서 눈물이 떨어져 봉투 위 글씨를 번지게 만들었습니다. 인연이라는 게 이토록 잔인할 수도 있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그날따라 너무나 작고 아팠습니다. 결혼식 당일 회색 하늘 아래로 부슬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예식장은 도시 외곽의 한 성당이었습니다. 한정희는 검은 코트를 걸치고 조용히 성당 뒤편에 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초대장이 구겨진 채 들려 있었습니다. 한지훈, 김수민. 그 문구가 눈에 닿을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오늘만은 그냥 보고만 있자. 그녀는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성당 안에서는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울리고 하얀 드레스를 입은 수민이 입장했습니다. 수민은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손으로 부케를 쥐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턱시도를 입고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어딘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하객들은 속삭였습니다. 저 여자가 그 고아라지? 시어머니가 교사였대. 근데 반대했대. 수군거림이 성당 안을 파고들었습니다. 정희는 벽 뒤에 숨어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녀의 두 손은 주름 사이로 피가 배어날 만큼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신랑, 신부는 이제 맹세를 나누시겠습니까? 신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함께 하겠습니다. 수민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 순간 정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습니다. 빛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과하며 수민의 얼굴 위로 내렸습니다. 그 빛 속에서 수민이 잠시 눈을 감았고 그 표정은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혹시 알고 있는 건가? 정희의 심장이 불안하게 뛰었습니다. 예식이 끝나자 하객들이 성당 앞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정희는 사람들의 틈을 피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뒤에서 그녀를 불렀습니다. 선생님. 정희가 돌아보니 하얀 드레스를 벗고 베일만 쓴 수민이 서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어 있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왜 왔어요? 정희의 목소리는 낮게 흔들렸습니다. 수민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금세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이날엔 꼭 오실 것 같았어요. 나 널 말리고 싶었어. 알아요. 수민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전 이 길을 선택했어요. 너 그 사실을 알고 있니? 정희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수민은 잠시 그녀의 눈을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이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알아요. 하지만 전 괜찮아요. 피보다 마음이 더 진하다는 걸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정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말하려다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민이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이건 벌이 아니에요, 선생님. 그때 저를 살려주셨던 것처럼 이제 제가 지훈 씨를 살릴 차례예요. 그 말에 정희의 눈물이 터졌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수민아. 미안할 게 어디 있어요. 저 행복해요. 수민은 한 발짝 물러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는 점점 굵어졌고 우산도 없이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 지훈이 신부를 찾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민은 눈을 닫고 다시 성당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정희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그 애는 나보다 더 강하구나.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색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하느님, 제발 이 아이만은. 그 말은 비바람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밤, 정희는 젖은 코트를 벗으며 남편의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남자의 웃음은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손가락으로 쓸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남긴 죄를 내가 대신 끌어안았어. 그 아이는 죄가 아니었어. 그건 내 삶의 이유였어. 그녀는 사진을 내려놓고 편지를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불길이 천천히 편지를 삼켰습니다. J, H 라는 글자가 불 속에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정희는 그 불빛 앞에서 두 손을 모았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만이라도 평안하게 해주세요. 불빛이 사그라지고 방 안이 어둠에 잠기자 정희는 고개를 숙여 흐느꼈습니다. 비는 여전히 창문을 두드렸고 밖에서는 결혼식장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음색이 멀어질수록 그녀의 어깨는 점점 떨렸습니다. 이건 내 벌이야. 정희는 그렇게 속삭이며 무릎 위로 떨어지는 눈물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3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행복했습니다. 수미는 매일 새벽마다 도시락을 싸고 지우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실패하고 지우는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수미는 미소를 잃지 않았지만 눈 밑엔 점점 피로가 내려앉았습니다. 밤마다 울리는 독촉 전화, 문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점점 변해가는 남편의 얼굴. 지우는 술에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잔을 비울수록 목소리는 거칠어졌고 사랑은 습관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당신은 왜 나 같은 놈 옆에 있어? 그의 말에 수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을비가 창문을 때리던 저녁, 병원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수미는 휠체어에 앉은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왼팔의 붕대는 아직 풀리지 않았고 손가락마다 불에 그을린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평온했지만 마음속엔 아직 말하지 못한 무언가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불길, 그 속에서 지훈을 감싸던 순간이 자꾸 꿈처럼 되살아났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수미는 자신에게 속삭이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희가 따뜻한 차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몸은 좀 어때? 많이 나았어요. 덕분에요. 정희는 조심스레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수미는 눈을 내리깔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한테 숨기고 있는 게 있죠? 정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니? 그날 제가 처음 학교 창고에서 발견됐을 때요. 그녀는 천천히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그 목걸이요. J, H 라고 새겨진 거 선생님 남편 이름이죠? 정희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찻잔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찬물 몇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수민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결혼식 전날 그 편지 봤어요. 지훈 씨가 무심코 두고 간 그 서류함 안에서요. 정희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고 시선이 허공을 헤맸습니다. 왜 그때 말하지 않았니? 그땐 말하면 선생님이 너무 아플 것 같았어요. 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너무 비겁했구나. 그 아이를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결국 나 자신을 지키려 했어. 수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은 제게 처음으로 따뜻함을 준 사람이었어요. 저한텐 그게 엄마였어요. 그 한마디에 정희의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녀는 손을 뻗어 수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선생님은 아무 잘못 없어요. 저는 이제 다 이해해요. 피보다 마음이 더 깊다는 거 제가 몸으로 배웠어요.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눈밑이 꺼져 있었고 며칠째 잠을 못 잔 얼굴이었습니다. 둘이 무슨 얘기예요? 정희는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지훈아, 지금은 아니요. 저도 들을래요. 그는 천천히 다가와 수민의 옆에 섰습니다. 뭐예요? 또 나 모르게 무슨 일 있어요? 정희는 숨을 고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수민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지훈 씨, 알아야 해요. 뭐요? 수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 한재호 씨, 그분이 제 친아버지예요. 시간이 멈춘 듯 정적이 병실을 덮었습니다. 지훈은 처음엔 웃었습니다. 그러나 곧 그 웃음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수민 씨, 장난하지 마요. 장난 아니에요. 수민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분이 제 어머니와 잠시 함께 있던 적이 있었대요. 어머니는 저를 낳고 떠났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저를 대신 키워주셨어요. 지훈은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럼 난 정희가 울먹이며 다가왔습니다. 지훈아, 들어봐. 그건 오래된 아무 의미 없는 과거야. 피보다 중요한 건 지금이야. 지금? 지훈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우리 결혼은 뭐예요? 우린 뭐가 되는 거예요, 엄마? 지훈아, 왜 이제야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병실을 울렸습니다. 수민이 손을 뻗었지만 지훈은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한테 진실이란 게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병실 문을 세게 닫으며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정희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느님, 또 이 아이를 잃게 하시나요? 수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 얼굴엔 결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아요. 제가 찾아갈게요. 이건 우리가 함께 시작한 이야기니까. 정희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수민의 표정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제가 이 인연을 끝낼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어떤 기도보다 단단했습니다. 당신은 아직 사람이니까요. 지훈은 비웃었습니다. 사람? 난 벌레야. 아버지처럼 도망만 치는 놈이지. 수민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도망치지 말아요. 이번엔 끝까지 버텨봐요.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문을 닫고 나가자 지훈은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불씨가 타오르며 낡은 장판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불길은 순식간에 집안을 집어삼켰습니다. 수미는 연기에 휩싸인 집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지훈 씨, 어디 있어요? 거실 안쪽에서 지훈이 술병을 든 채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나 그냥 여기서 끝낼래. 안 돼요. 일어나요. 수미는 그의 팔을 잡아 끌었지만 무너진 천장에서 떨어진 파편이 그녀의 어깨를 내리쳤습니다.
불길은 점점 높아졌고 창문이 폭발하듯 터졌습니다. 그녀는 팔로 지훈을 감싸며 바닥에 몸을 눕혔습니다. 괜찮아요. 나 여기 있어요. 연기 속에서 수민의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밖에서는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수민은 팔과 어깨에 심한 화상을 입은 채 지훈을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살려주세요. 그 사람부터. 의료진은 급히 들것을 옮겼습니다. 정희는 다음날 아침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기다리던 지훈은 머리를 감싸쥐고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사람 아니에요. 정희는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니야. 괴물은 후회하지 않아. 넌 아직 사람이야.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생명엔 지장 없습니다. 하지만 화상이 심해요. 정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요? 살아. 그리고 갚아. 그 아이가 대신 져준 내 죄를.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훈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눈물은 수십 년 전 자신이 흘리지 못했던 눈물과 닮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수민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천장을 바라보던 그녀는 정희를 발견했습니다. 선생님 오셨어요. 그래. 많이 아프지? 괜찮아요. 오히려 마음은 편해요. 미안하다. 나 때문이야. 수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구해줬잖아요. 그때도 지금도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넌 참 강하구나. 아니에요. 전 그냥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산 거예요. 그날 밤 병실 밖 복도에서 지훈이 담배를 꺼냈습니다. 그러나 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훈아. 정희가 조용히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엄마, 난 왜 이렇게 약해요? 약한 게 아니라 이제 느끼는 거야. 그녀는 아들의 손에서 담배를 빼앗았습니다.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정희는 대답 대신 아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태어나는 건 늘 두 번째 고통에서야.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지훈은 오랜만에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뒤 수민은 휠체어를 타고 병원 뜰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붉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정희와 지훈이 함께 다가왔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한동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꽃잎 하나가 수민의 손등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조금은 따뜻하네요. 정희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봄이 오고 있구나. 그리고 그녀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들, 제발 이번엔 끝까지 살아남게 해주세요. 병원 옥상 위로 구름 사이 햇살이 스며들었고 그 빛이 세 사람 위로 고요히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정희는 처음으로 자신의 죄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찬바람이 스며드는 늦가을 밤, 지훈은 어둡고 낡은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은 멀리 희미하게 번졌고 물결은 무심히 다리 아래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구겨진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의 그 사진. 사진 위로 떨어진 빗방울이 얼굴을 뒤덮었습니다. 다 거짓이었잖아. 그의 목소리는 술에 젖어 있었고 발끝은 아슬하게 다리 밖으로 나가 있었습니다. 난 대체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남편이었을까? 그는 허공을 바라보다가 낮게 웃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나 찾지 않겠지. 한편 정희는 잠에서 깼습니다. 갑작스런 불안이 심장을 덮쳤습니다. 수민의 떨린 목소리였다. 무슨 일이야? 다리 쪽이래요.
마지막 통화 위치가. 정희는 대답도 하지 않고 외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발끝이 떨렸지만 마음은 이미 그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도시는 비로 젖어 있었습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차들 사이로 정희의 그림자가 미끄러지듯 지나갔습니다. 제발 늦지 않게 해주세요. 그녀는 계속해서 중얼거렸습니다. 한편 수미는 병원에서 몰래 휠체어를 밀고 나왔습니다. 불안전한 다리로 택시를 세워 탔습니다. 한강 다리요. 빨리요. 기사의 시선이 거울에 머물렀지만 그녀의 표정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다리 위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지우는 철제 난간 위에 올라섰습니다. 끝내자, 이제 진짜 끝내자. 그의 발이 흔들리는 순간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아. 정이었다. 그녀는 젖은 머리로 다리 위를 달려왔습니다. 내 말 좀 들어. 지훈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가 뭘 알아요? 나를 죄로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무슨 말 하려고요? 너 죄 아니야. 아무도 널 죄라고 한 적 없어. 그럼 뭐예요? 피 한 방울에 다 무너진 인생이잖아요. 정희는 숨을 몰아쉬며 다가갔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진실을 숨긴 것도 너를 지키지 못한 것도 다 내 죄야. 하지만 제발 그 아이의 사랑까지 버리지 마. 지훈의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그 사실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요? 정희가 놀라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결혼식 전부터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절 선택했대요. 지훈의 얼굴에 혼란이 스쳤습니다. 그럼 왜? 넌 그녀의 세상이었으니까. 정희의 목소리는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빗속을 가르며 차 한 대가 다리 위로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휠체어에 탄 수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훈 씨. 그녀는 다리 위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오지 마. 이제 도망치지 마요. 수민의 목소리가 비바람을 뚫었습니다. 당신이 사라지면 난 또 한 번 불 속에 떨어지는 거예요. 지훈의 눈물이 빗물에 섞여 흘렀습니다. 그녀가 가까이 다가오자 그는 결국 무너져 주저앉았습니다. 수민이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해요. 그게 가능할까? 가능하게 만들어야죠. 정희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다가 조용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하느님, 이번엔 제발. 그녀의 눈물은 차가운 빗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지우는 수민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미안해. 나 때문에 내가. 그만요. 이제 됐어요. 당신 살아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녀의 말은 마치 새벽의 첫 기도처럼 잔잔했습니다. 잠시 뒤 구조대가 도착했습니다. 세 사람은 천천히 다리 난간을 내려왔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울고 있었지만 그들 사이엔 처음으로 서로를 용서한 고요가 흘렀습니다. 정희가 수민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수민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바람에 섞여 퍼졌습니다. 멀리서 구름 사이로 새벽의 빛이 흘러들었고 세 사람의 어깨 위로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겨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정희는 주방 앞에서 앞치마를 두른 채 솥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김치 좀 더 꺼내와라. 네, 엄마. 지훈은 여전히 약간의 흉터가 남은 손으로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무겁던 어깨엔 평온이, 눈빛엔 부드러움이 자리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있던 수민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익었네요. 냄새가 딱 좋아요.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넌 여전히 냄새로 맛을 본다니까.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인생은 냄새로도 기억된다고.
정희는 그 말에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젊은 시절 추운 밤 창고에서 발견했던 소녀가 겹쳐졌습니다. 그래, 그렇게 가르쳤었지. 문이 열리며 추운 바람과 함께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어왔습니다. 지우는 활짝 웃으며 아이들을 맞았습니다. 어서 와라. 오늘은 따뜻한 죽이랑 고렇게 있어. 아이들은 와. 하며 소리를 지르고 수미는 그들을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수건으로 손을 닦았습니다. 이 아이가 나를 구했구나. 그녀의 눈동자에는 안도의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잠시 후 문가에서 작은 소년이 망설이며 서 있었습니다. 얇은 점퍼, 해진 운동화, 그리고 낡은 가방 하나. 정희가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춥지? 이름이 뭐니? 태성이에요. 그래, 태성아. 들어와. 밥 먹자. 소녀는 고개를 숙인 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수민이 따뜻한 국그릇을 그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뜨거우니까 조심해요. 소년이 조심스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정희의 마음 한쪽에서 오래된 기억이 피어올랐습니다. 눈 내리던 그날 창고 구석에 웅크려 있던 소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가만히 속삭였습니다. 인연은 이렇게 또 오네요. 지훈이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지금은 괜찮아. 이 아이들이 있잖니. 수민이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집이 생겨서 다행이에요. 처음엔 그냥 밥만 주자는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마음도 나누게 됐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혜는 그런 거야. 누군가에게 준 따뜻함이 언젠가 꼭 돌아오는 거. 저녁이 깊어가고 눈발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웃음과 말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한쪽 벽에는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재호 그의 젊은 시절 사진 아래 작은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은 용서로 완성된다. 정희는 사진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됐지요? 당신의 죄 내가 다 안고 살아봤어요. 그래도 남은 건 미움이 아니라 은혜였어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엔 따뜻했습니다. 밖에서는 아이들이 눈을 맞으며 뛰놀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문을 열고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수민이 그의 옆에 섰습니다. 저 아이들, 예전 우리 같죠? 그래 하지만 이제는 울지 않아. 그는 조용히 수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는 그들을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됐구나. 밤이 깊었습니다. 은혜의 집 불빛은 여전히 골목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눈발이 천천히 가라앉으며 세상을 덮었습니다. 정희는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겨울도 끝났네요. 그녀의 미소가 잔잔히 번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골목 끝 가로등 아래서 하얀 눈이 조용히 세 사람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 빛은 마치 용서의 손길처럼 따뜻했습니다.